예,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승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송지영 아나운서 모시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를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북한에 그 귀신산이라고 있다면서요? 네, 함경북도 길주군에 가면 예. 10km 떨어진 곳에 귀신산이 있습니다. 귀신산이요? 네네. 어휴,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네, 그, 길주에서 예. 오신 분이 직접 이제 리얼리티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아, 길주에서 오신 분이? 네네. 예,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귀신이 나오거나 뭐. 그렇죠. 귀신이 나오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까마귀가 거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새까맣게 모여들거든요. 까마귀요? 네, 까마귀는 왜 모여듭니까? 송장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까마귀가 모여드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몇백 구의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걷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네, 거죠? 여기에 묻힌 사람들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예. 길주역에서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입니다. 길주역은 이제 갈아타는 역입니다. 환승역이다 보니까 함경북도 북부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평양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양강도 배감 쪽으로 들어가는 기차도 이 길주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환승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여기는 꽃제비들이 많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98년도부터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10명, 20명의 시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길주역이 바쁘니까 그걸 군 안전부에 얘기를 해서 시체 처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이 센 건장한 청년들, 꽃제비들을 모집해서 시체 처리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밥만 먹여주고 걔네는 밥 먹여주니까 둘라 하면 둘고 하라면 하란 대로 다 합니다.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아침에 역을 한 바퀴, 이제 다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아침에 이제 내보내면서 죽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고 대합실 옆에 어떤 큰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단은 시체를 쌓아 놓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근데 이제 매일매일 내갈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체를 쌓아 놓으면 이만큼 산둥성이를 이룹니다. 그 방 하나가 꽉 차는 거죠. 야, 그럼 냄새도 많이 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처리할지도 모릅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신분증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이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체는 썩어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군 안전부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체 하나하나 원래 찾아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기차도 제때 안 다니고 교통수단도 지금 마비가 되고 이 사람들이 신원도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다 묻어버리라 했는데 그 길주에서 10km 떨어진 어떤 주민 마을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네, 국가산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달구지에다 밤에면 이 시체들을 하나하나 관도 없이 그냥 발아채로 그냥 죽은 사람 그대로 머리하고 발 들어가지고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내갔습니다. 그냥 달구지에 그냥 니아카 같은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 사람 들어서 시체를 그냥 다 시신을 갖다 근데 쌓아두고. 어떤 시체는요. 죽을 때 여기서 쭉 펴고 죽어야 되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꺼그리고 죽어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버리면은 이거 펴지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체 처리반 분들이 이 시체를 막대기를 꾼듯이 관절을 뚝뚝 끊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냥 달구지에 실어서 덜렁덜렁 몰고 가서 거기다가 왁 묻어버리고 또 훅 대충 묻고 또 다음날 그것도 밤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시체를 움직입니다. 낮에 움직이면 막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적으로 막 퍼질 것 같고 보는 눈들도 많기 때문에 밤에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렇게 막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버린다고 해도 까마귀들이 막 모여들고 거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나서 주민들이 막 신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못 살겠다. 여기다 묻지 말라. 왜 여기다 임자 없는 사람들을 묻냐 한데 이 시체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밤에면 그 동네가 거기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귀신이. 이름 없는 시체들이 이제 그 산 하나를 다 차지하고 거기 묻히다 보니까 거기서 귀신이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구의 시신을 그냥 야산에다가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흙만 대충 네. 덮어버렸으면은 사실 시신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부패하고 그렇게 썩다 보면은 이제 막 그 가스도 차고 막 터지고 또 뭐 구더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들끓고 또 그렇습니다. 산짐승 또 까마귀 뭐 이렇게 와서 막 다 쪼아 먹고 아유 별별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네. 예. 뭐 냄새도 그렇지만 일단 분위기도 그렇고 참 으시시하고 또 짐승들도 많이 몰려다니니까 밤에 일반 주민들이 그 인근에 또 갈 수도 없고요. 네, 거기는 예. 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 노인분들, 꽃제비 예. 어린애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묻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가 이제 귀신산이 돼서 거기 주민들이 거기서 못 살겠다.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도 북한은 고조증을 여기 인민반 어디면서 딱 살라고 하면 못 박히듯이 거기서 이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까 그 길주가 네. 우선 이제 환승역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 교통의 중심지는 항상 상업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게 없는 이 꽃제비라든가 일반 여성들이 뭐 어떻게 거기 가서 뭐 구걸이라도 할까 아니면은 뭐 몸이라도 팔아서 좀 식량을 좀 구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테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의 영양도 별로 좋지도 않고 위생 상태도 안 좋으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일을 다 쉬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버는 눈은 주민의 눈은 거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 시체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세계에 빨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주분들은 저 산에 있는 뼈들을 다 추려가지고 다시 이제 뭐 죄를 지내지는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 네. 그 산에 갔다 오다가 우연히 그 산을 옆을 지나오는데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그 옆을 지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우연히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 귀신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귀신산 때문에 이 주민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귀신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일반 사람을 해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산에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망했는데 이 귀신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돌고 하면은 또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귀신의 소행으로 다 판묻혀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 시체 처리반이 거기서 이제 술 주고 밥 주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이걸 끝내야 자기네가 오늘 하루 또 밥도 그렇죠, 예.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자기네 일이 끝나기 때문에 작업량이 끝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빨리빨리 처리해야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 시신을 제대로 묻었겠어요? 그냥 대충 대충 던져놓고 묻죠. 대충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분들에게는 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대충 하고 그리고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파리 목숨이구나 하는 걸 이 중원한 분은 그때 느끼면서 그때는 눈물도 안 나왔답니다. 자기가 짐을 잃어먹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역전 방을 예. 뒤졌다는 거가 돌리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돌리기라고 예. 이제 돌리기. 짐을 돌려 예. 걔네들한테 이제 짐을 돌리치기 당하다 보니까 짐을 잃어먹었는데 그 돈이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된다고 예. 합니다. 이 물건을 잃어먹었으니까 이분에게는 전 재산을 잃어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짐을 찾기 위해서 대합실이고 여기고 막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방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 사람 시체가 한 49가 이렇게 쌓아 있더랍니다. 시체 처리반이 예. 이 대합실에서 가져다가 일단 거기다 먼저 넣는 거죠. 쌓아 넣고 이제 밤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뒤로 까무라치면서 내가 짐을 잃어먹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목숨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저렇게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은 것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고 짐을 찾을 생각을 거기서 접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끼는 게 인간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이구나. 파리보다도 못한 목숨이구나. 그걸 본인이 그때 처절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그 짐을 찾으려고 방을 다 뒤지고 있는데 어느 방문을 하나 딱 여니까 한 시신이 49가 쌓여 있었다. 네. 사실 그거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까무러치죠. 뒤로 나가 자빠지죠. 예. 네. 게다가 다 그 보존 상태도 좋지도 않을 거고 아마 다
그냥 얼굴도 막 시커멀 거고 뭐 네. 병들어 죽은 사람은 어디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기도 할 거고 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데 이제 강의를 가면 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분들에게 한 번에 명료하게 이걸 이해시킬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사람이 배고프면 굶어 죽지요. 그래서 왜 배고파서 굶어 죽냐? 딴 걸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상황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수많은 아사자가 있었거든요. 예.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은 봤지 40명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총진에 나갔을 때 길로 막 이제 막 건너라면 길 옆에 쓰러져가는 꽃제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기어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갈 길이 바쁘고 이 길 건너 저기 가면 또 고지가 있는데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우니까 네.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여력도 없고 네. 그냥 다 무시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죄를 지은 거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네. 그뭐 다 전부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방송에 통해서 나오면요. 네,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이제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아유, 뭐 이거 나 없어도 돼. 이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뭐 한 10만 원 정도 나 없어도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 전혀 시장 없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이런 마음씨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좋고 또 이렇게 풍요로움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식량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돈으로 식량을 구매를 했다면은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죠. 또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의 이런 사치 생활. 자, 이러한 비용들을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지출을 한다면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다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실험만 중단했을 뿐이지,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미사일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북한이 스스로 하게끔 정말 북한을 더욱더 압박해가지고 야, 도저히 미사일 개발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경제를 좀 발전시키고 개혁개방을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좀 더 압박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정말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